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제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오늘 구약성경 1295쪽에 있는 미가서 제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296쪽이네요. 미가서 제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릴 텐데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이 나눠지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옵시며 이 한 주도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 악한 영을 저주하고 사탄의 권능을 저주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 의지하며 이 한 주를 시작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다시 영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시끄럽고 시끄러운 가운데 벌써 25년에 이제 중반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5월 달인데요. 이게 세월이 참 이렇게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5월 첫째 주일 예배로서 인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참 시끄러운 가운데 어떤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죠. 근데 그래도 좀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금은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이재명이가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조인 출신이고 법률가 출신이다 보니까 전화도 되게 많이 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잔치국수를 좀 먹었는데 전화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충분히 훌륭한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같이 시원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없답니다. 다 오피셜하게만 대답을 해가지고. 자, 이게 이래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낼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상고 기각. 2심까지 문제가 없다. 그게 왜 그러냐면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징역 1년을 받았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든 벌금 800을 받았든 1000을 받았든 그 양형을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대법원의 양형부당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거는 징역 10년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건 다 떠나서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2심에서 판사한테 괘씸하게 했어요. 좀 중한 범죄를 지고서 판사가 징역 9년을 때려버립니다. 그럼요 10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상고 기각이에요. 그대로 사실에 대해서는 다룰 수가 없어요. 판사 잘못만 나오면 그렇게 됩니다. 오히려 2심에서 징역 10년을 때리든 11년을 때린다. 야, 상고심 가서도 반성했으면 감형 받아. 이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상고 기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기환송입니다. 자, 2심까지의 내용을 보고서 이게 법률적으로 오해가 있었다, 오인이 있었다 싶으면은
파기를 하고 무죄 취지로 내립니다. 야, 이거 무죄야. 무죄 때려줘. 그럼 2심에서는 지방법원 합의부나 고등법원에서는 무조건 무죄를 줘야 돼요. 두 번째는 무죄의 사건을 검찰에 항소로 올라왔을 때는, 검찰에 상고로 올라왔을 때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사실 오인했고 법리를 오인했어. 이거는 유죄야. 이게 제명이가 받은 거죠. 유죄로 때리면 이제 합의부가 아니고 고등법원이었어요. 제명의 사건은 큰 사건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2심에서 유죄를 때려야 됩니다. 때려야 되는데 양형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벌금 90만 원 나오는 거 아니냐, 당선이 유지될 수 있는,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냐면 양형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형량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재판장이라고 해서 막 어마어마한 권위 속에 군림할 수가 없는 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따라야 돼요. 거기에 보면 싹 있습니다. 기준 형량이라는 게 있고 감경 형량이라는 게 있고 가중 형량이라는 게 있어요. 어떠한 범죄를 졌을 때 권고 형량이 있습니다. 징역 10월부터 1년. 감형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진지한 반성을 하면 50%까지입니다. 그럼 10개월일 때 5개월이죠.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사기의 범죄라 칩시다. 합의를 봤어요. 그럼 또 2분의 1을 감형해 줘야 돼요. 그러면 2개월 반이 되겠죠. 거기서 피해자의 탄원서가 들어왔어. 또 반을 해줘야 돼. 그러면 벌금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명이는 초범이 아니에요. 그래서 워낙에 죄 자체가 누적이 돼 있고 전과도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는 없어. 사실 몇 개 안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전과가 있어요. 질이 나쁘다는 거지. 자, 검사 사칭했죠. 음주운전했죠. 그거 두 개만 놓고 봐도. 그래서 권고 형량이 10개월 이상이 돼버려요. 이재명은.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 거고 판사들끼리 이런 게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지금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했는데 메모 체크를 해줬을 거예요. 이 정도의 형량을 적당하다고 본다. 분명히 대법관들이 해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재명은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 복귀를 하거나 당선 무효형이 해당하지 않은 벌금 80, 90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있습니다. 얘가 후보 교체를 민주당에서 안 한다고 하면 5월 15일 날 그대로 재판은 진행이 될 건데 출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연기가 되겠죠. 연기를 하는 건 최소 그래도 일주일은 봅니다. 그러면 5월 22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고등법원에서 걸석재판,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걸석재판을 진행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걸석재판을 한다고 한다면 선고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5월 달 안에 그러면 선고까지 다 끝나는 건데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그래도 피고인의 방어권과 무죄 취지의 원칙을 따라서 해준다. 방어권을 보장을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대선 이유가 되거든요. 솔직히 바라는 건 뭐예요? 불법하면 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윤석열 다 필요 없어요. 김문수 후보, 경로당이나 가라고 하고, 한덕수도 무슨 가갖고 호남 사람? 네? 보수라는 인간이 5.18 가갖고 호남 사람이라고 그 미그하고 있어요? 노인네가? 다 필요 없고. 윤석열 대통령 불법하면 되셨으니 못 지키신 임기 지키시게 해달라. 이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2년 반밖에 못 했잖아요. 5년 채우시게 해달라. 김용민이니 장경태니 서영교니 정청래니 그따위 소리 하대요. 박지원이니. 왜 국민 주권 위에 법치주의가 군림을 하냐.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 지지율 아시는 분 계세요? 57.4%였습니다. 국민의 반이 넘어요. 왜 그런 대통령을 그러면 문영배 같은 놈이 뭔데?
헌법재판소가 뭐하는 새끼들인데 그 새끼들이 감히 국민 위에 군림을 합니까? 한 새끼도 없었어요. 국민의힘 놈들도 그렇고 우파 농객이라고 하는 것들 한 새끼도 없었다고요. 왜? 법치주의가 헌법재판소가 국민 위에 군림하냐?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승고간대요. 사람들입니까? 선거법이고 뭐 필요 없어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찍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김문수 뭐 어떻게 했다고요? 갑자기 또 반일 감정이 또 돋아났는지 어제 일본 기자한테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그거 포기할 수가 없죠, 그거는. 그거 빼고는 뭐 다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사법재판소 가자는 거예요. 자, 이 컵이 되게 비싼 컵입니다. 한 10만 원 좀 넘게 준 것 같은데, 자, 이 컵을 어떤 놈이 와갖고 짚고 있어요. 이렇게 짚거래요. 그럼 제가 열받겠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때릴 것 같아요. 그럼 안 되고, 야, 내 건데 왜 이걸 네 거라고 그래? 내가 이거 짚고 있었는데? 야, 그러면 법원의 판단을 한번 구해보자. 네 건지 내 건지. 이거 내 건데 괜히 왜 소란을 피우고 왜 말썽을 일으키려고 너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자고 하냐? 그냥 원래부터 내 건데. 이거 뭐가 달라요? 이거를 독도라고 봤을 때, 다케시마라고 봤을 때 누가 맞는 겁니까 그러면? 법원의 판단을 못 구하는 놈이 잘못된 놈이에요? 아니면 구하자는 놈이 잘못된 놈이에요? 안 가잖아요. 국제사법재판소를 가서 독도인지 다케시마인지 일본 건지 한국 건지 보자. 계속 얘기하잖아, 일본에서. 안 간대. 그럼 두 가지 주장 나옵니다. 이걸로 싸우시면 돼요. 첫 번째 주장 뭐라고 얘기를 하냐? 원래 우리 땅인데 쓸데없는 논란을 키우려고 한다. 니네 땅이면 쟤들이 안 시끄럽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일본 땅이라고 하는데 법원 판단 구해야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논란을 키운대요. 내 땅. 아, 자신 있다며, 당당하다며, 원래 우리 땅이라며. 두 번째, 국제사법재판소를 가면 일본보다 힘이 딸리고 후진국이라서 재판에 질까봐 그런답니다. 지들끼리 뭐라고 떠들어요? 일본보다 군사력이 강하대요. 뭐 G2 국가가 된답니다, 한국이. 근데 왜 그래? 그게 잘못된 국뽕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지들끼리 막 떠들다가 객관적인 사실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때 이틀막이에요. 한동훈이 홍준표에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홍 후보는 스트롱맨이라고 하면서 막상 이재명 앞에 가서는 아부 떠시던데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아유 이재명 대표 양아치 지금 사람 새끼 막상 앞에 아이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지들끼리는 G2니머니 G1이니 찾다가 왜 국제사법재판소를 가자니까 일본보다 힘이 딸려서 재판에 질 것 같아서 그런데 필리핀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긴 적이 있어요. 아무리 후진국이라도. 그냥 그건 추정일 뿐인 거예요. 일본에서 주장하는 건 팩트인 거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근데 무슨 선진화가 돼요. Sea of Japan이라고 전 세계에서 다 불러요. 저 바다를. 동쪽 바다를. 근데 한국만 동해라고 그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나요? 어디 저 프랑스나 어디 스위스나 케냐는 깜뱅이들라 좀 모를 수도 있겠다. 누누 독도? 이러면 와 그래요. 누누 다케시마? 그럼 알아요. 안다고. 두유노 농해? 그럼 몰라요. 누누? Three of Japan? 알죠. 세계화에 발맞추지를 않는 구닥다리 정권 속에서 그 정치 속에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구닥다리 정치인지가 이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실히 후보라고 하는 인간들이 경호당할 만한 노인네들밖에 없어요. 젊은 후보가 한 명도 없어요. 오늘은 좀 특이한 시기에 있으니까 좀 얘기를 좀만 더 할게요. 그 안철수 대표님 참 미안한데 병원 좀 가셔야 될 것 같아.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검진 좀 받으세요. 내가 우리 안철수 대표님 뭐 명예훼손을 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럴 의도가 없어요. 왜? 본인 아무것도 아니니까. 본인이 뭐 대선 주자기를 해, 뭐 유력 당선 주자기를 해, 뭐 보수의 농객이기를 해, 영향력이 크기를 해, 왜 감정이 없어요? 없는데 오늘 뭐 이상한 얘기 또 했더만 뭐 계엄령 사과해달라고 김문수한테 얘기했다는데 괜찮고 그건 본인 생각이니까 병원 가보세요. 진짜 건강이 우려 심히 됩니다. 이재명 이름 생각 못한 게 연기라고 하는데 연기 같지가 않아. 우리 대표님 그게 연기였으면요 메소드급 연기라서 지금 저 하리우드 가셨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무슨 뭐 사업하시고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발음이 이상해요. 우리가 듣기에도. 본인은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데 검진 꼭 받아보십시오. 또 이런 얘기에다 인터뷰하면 나쁜 새끼 이러지 마시고 진짜로 검진 받아보세요. 그 김문수도 보십시오. 고문 후유증으로 못 알아들었다는데 뭔 고문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땐 서영규가 그 대정부질일 때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했을 때 안 들려서 안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참 그런 부분을 볼 때 정치가 참 구닥다리 머물러져 있다.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가 없고 올바름을 얘기를 하는 정치가 없고 시대가 올바름이나 정의나 정도와는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요. 미리 예견이 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보실까요? 자, 오늘 말씀이 소제목이 이스라엘의 부패입니다. 부패.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갔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은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무화과는 성경에서 신앙을 가르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나무가 뭐였어요? 무화과 나무였죠.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내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내버리셨습니다. 신앙을 가르쳐요, 이 무화과는. 그래서 처음 익었던 그 뜨거웠고 신실했던 그 신앙이 없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습니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습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없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이게 전쟁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합니다. 그물로 원래 뭘 잡아야 돼요? 물고기 잡아야 하죠. 사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억울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명을 씌운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그물로 해석이 됐어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악밖에 행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두 손이라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한 손이 범죄를 했으면 남은 한 손에 기회가 있죠. 얘는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이 손은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합니다. 썩기 시작했습니다.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합니다. 권세자가 백성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 사욕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서로 결합을 합니다. 최악입니다. 누명을 씌우는 자들, 두 손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 경건하지 못한 자들, 정직하지 못한 자들, 뇌물을 구하는 지도자들, 판사들, 법관들과 권세자가 결합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현 상황입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그래도 그들 중에서
야, 저 나쁜 새끼들 중에 제일 착하네.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없어요. 착한 놈이 한 명도 없어요. 선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의 파수꾼들이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대인데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좀 깊게 생각을 해볼까요? 경건하다고 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돈 벌기 바쁩니다. 정직하다는 자들도 없습니다. 온갖 거짓으로 팽배해졌습니다. 전쟁하기 바쁩니다. 내란하기 바쁩니다. 서로를 억울하게 만들려 고소고발이 난무합니다. 두 손으로 악밖엔 행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선행으로 포장이 되어버립니다.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합니다. 돈 처먹어서 들어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세자는 자기 마음에 욕심을 말합니다. 대선 후보 가운데 정직한 역사관을 얘기하고 정직한 국가관을 얘기한 자를 한 명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닥개심한 조형물도 윤 대통령이 역사랑 이런 데서 치우라고 지시를 했겠죠. 일본하고 합치려 노력했습니다. 왜? 부끄러운 반일 행동 가운데, 반일 역사 가운데 피해를 너무 끼쳤으니까.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법사위에서요, 법제사법위원회 여러 이제 지금까지 역대 위원장들이 있었잖아요. 뭐 한국에서는 그래도 보수당이라고 하면 국민의힘밖에는 없었으니까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법사위 위원장 중에 제일 좀 선하고 유했던 위원장이 누구냐 얘기를 하면 정청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의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입니까? 선한가요? 이해영 선생님, 선한가요? 정청래 이렇게 보시면 가시 울타리가 난 것 같아요? 정청래가 난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가장 선한 자라고 해도 찔레 울타리가 가시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결국 이 미가서의 말씀은요, 오늘날 시대를 말씀을 하십니다.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뭐 성경 말씀을 깊게 들어가서 어떻게 각주를 달고 미주를 달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난해 구절을 해석하고 이럴 필요도 없이 그냥 이 말씀을 갖다 미가서 7장 말씀을 놓고 보면 개판이에요. 그냥 주석을 볼 필요 없이 그냥 엉망이고 개판이고 쓰레기판인 거예요. 지금의 시대 다 망가졌어요. 민주당 내란 시작했어요. 이미 대법관들 다 탄핵한데 조의대 탄핵 안 들어갔어요. 고등법원 형사 6부 판사들이 형사 7부 판사들이 재판기일 연기 안 해주거나 변경 안 해주거나 하면 다 탄핵시킨대요. 3명. 평화 집회? 평화행진? 에라이 미친놈들아. 저는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욕을 하셔도 좋아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저 자칭 우파라고 하는 새끼들 싹 다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싹 다 구속시키고 서부지법도 그 서부지법 가서 그 싸웠던 다 징역 10년 이상씩 때려버리고 저 집회 행진한다는 것들 싹 내란 공주범들로 내란죄로 딱 처벌해갖고 다 징역 10년 때려버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정신 차릴 것 같아서. 그래야 이 병신 새끼들이 정신 차릴 것 같아서. 내가 뽑은, 국민이 일시키려고 뽑은 대통령을 수도 없이 괴롭혔습니다. 일만 하려고 하면 괴롭혔어요. 당선된 순간부터 국회 로렌도울에 가가지고 협치합시다. 현직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그 면전에다가 피켓티 밀고서 사퇴. 윤석열은 사퇴하라. 이 짓거리를 했어요. 차관급부터 시작해서 검사부터 시작해서 뽑아놓기만 하면 탄핵시켰어요.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 김건희 여사 터뜨리기 바빴어요. 부인만 공격을 합니다. 가족들 다 건들고. 최원순 여사 교수까지 됐죠. 그것뿐만이었어요. 대통령이 말만 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학교 일진 새끼들도 사람 그렇게는 안 괴롭힙니다. 그렇게 괴롭혔어요. 대통령은. 나이 60 넘은 양반을 일 좀 해보려고 했던 양반을 그렇게 괴롭혔단 말입니다. 하다 불법 탄핵까지 됐어요. 불법 파면까지 됐는데 저 민주당 애들 하는 거 반에 반도 못해요. 이 병신 같은 놈들이. 싹! 내란 동족죄로, 내란 선동범으로 싹 징역 10년씩 해서 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저 행진하면서 짓거린다고 대통령이 돌아옵니까? 뭐를 했어요? 정광훈이 지금 내란 선동으로 조사받고 있죠. 정광훈이가 윤 대통령 지지율 만들어줬습니까? 광화문 애들 걔들이 윤 대통령 지지율 만들어줬어요? 국민이 일시키려고 뽑았어요. 근데 그 대통령을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이 꼴이 났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병신들. 그럼 내란이죠. 정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저 이재명 갖다가 대법관들 전원 합의체에서 10대 2로다가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도 민주당 어떻게 나와요? 7만 쪽을 갖다가 어쨌다느니 저쨌다느니 몇 페이지를 읽었냐느니 다 탄핵시킨다느니 다 조져버린다느니. 저것들은 그렇게 나오네. 반에 반이라도 합니까?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신당 창당 재출마 너 같은 것들 믿고서 하겠냐? 어떻게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무지하고 멍청할까요? 대통령이 불법 탄핵을 당하고 불법 파면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러고 있을까요? 목소리 하나를 안. 뭐 전환길이가 어쩌 전현관이? 야, 너 왜 이름 바꾸고 살아 엄마? 왜 가명 쓰고 다녀? 제가 인생 살면서 피하는 놈이 가명 쓰는 놈입니다. 그라운드 씨? 걔가 뭐라고요? 걔가 배운 애예요? 내가 볼 때 배운 애 같진 않아. 다 필요 없어요. 김문수 계엄령을 갖다 자기는 반대를 냈다느니 안철수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계엄령을 사과를 하라느니. 하나 말씀드릴까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1000만에 하나, 만만에 하나, 조에 하나, 경에 하나, 해에 하나 김문수가 됐다고 칩시다. 탄핵이에요. 탄핵이에요. 왜
보수 대통령이 그래도 좀 있었는데 누가 탄핵을 안 당한지 아십니까? 이명박이었어요. 그 이명박 때는 어땠는지 아세요? 저 개인적으로 이명박 싫어하거든요. 그 이명박에는요,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공격하려고 하면 그때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었죠. 한나라당. 똘똘 뭉쳤습니다. 되도 않는 소리도 막 다 했어요. 지금의 민주당 같았습니다. 선이고 악이고 그런 기준 없이 우리를 건드리려고 하면 같은 우군이라고 하면 똘똘 뭉쳤습니다. 민주당이 꼼짝을 못했어요. 아무리 의석수가 더 있어도 꼼짝을 못했어요. 대통령이 강경하니까. 한패로 뭉쳐 있으니까. 없어요. 재밌는 거요. 일개 유튜버 놈들끼리 병신들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오늘 입이 좀 거칠어지는데 유튜버들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진짜 되지도 않는 것들끼리. 안정권이요? 걔가 뭔데요? 옆에 서봐 이만하더만. 응? 그 전라도 말씀에 걔가 뭔데? 안정권이가 정치인이에요. 실업인이에요. 뭘 그렇게 추앙할 만한 뭐 그겁니까? 유튜브 고지성애를 갖다 또 그렇게 좋아하는 애들도 있대. 걔는 뭐 이름도 안 알려지니까 뭐 발언도 안 하겠습니다. 지네 집 갔다가 복층으로 만들어갖고 뭐 리모델링 사건 뭐 있었다고 하더라고. 가나가나 안 돼요. 자, 그러면 5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입조심을 할지어다. 이런 시대 가운데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를 재건하시도록. 악한테 밀리고 있잖아요. 부정선거 우리끼리 백날 떠들어봐야 뭐합니까? 미국이 도와줘요? 야, 난 진짜 머리통이 정말 지능이 낮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새누리당 지지하는 것들은 다 못 배우고 저소득에다가 무학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이 한 것 같은데 그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정확하진 않아서. 맞는 것 같아요. 미국은 한국 도와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성조기 들고 있어요. 일본 도쿄에서는 같이 히노마루하고 태극기 들어주고 집회해 줬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계엄령을 뭐 미국이 허락을 안 받던. 야, 남의 나라에다가 왜 계엄령 허가를 받냐? 미친놈들아. 식민지 배당하냐 지금? 그게 식민지예요. 한 같은 나라가 된 게 식민지가 아닌 거고. 비유가 똑같지 않습니까? 김문수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그러고 또 부인은 또 전남 순천이에요. 또 고문 후유증으로 귀가 안 들린다. 무슨 고문을 당했는지는 좀 궁금한데. 광주 5.18 사태에 대해서 그 당시에 무기고를 털었다는 주장하는 사진들이나 명단 이거 까자. 진짜 훌륭한 일이었으면 업적을 더해줘야 될 거고 만약에 민주화에 의심이 들면 다시 전수 재조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한 보수 후보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런다고 호남에서 표 나올 것 같습니까? 한덕수 가고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런다고 찍어줄 것 같아요? 꺼져 내람동조본 새끼야. 이렇게 나와요 걔들은. 한덕수 가고 그런다고 찍어줘요? 아, 그래도 같은 호남 사람이라야 얘기하는 게 다르구만. 이번은 한덕수요 이럴 것 같아요?
또 얘기해야 돼. 한덕수 자주 간다고. 아, 자주 가봐. 야, 한덕수 온단다. 그럼 다 모일걸요, 또 그때마다. 이 사태를 해결하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신 겁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오직 아버지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만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제명이 저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신난다고 시장 돌아가면서 막 제명이 지지하는 뭐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날도 막 대법원 앞에 보세요. 어대명 어차피 우리 대통령은 이재명 무죄다. 난 참 걔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열린공감TV 보면 윤석열 대통령 그때 대선 때 있잖아요. 개표 방송할 때 갑자기 한 10시 반 됐더니 우리 열린공감은 이재명 대표님의 당선을 확정합니다. 자, 박수! 그 옆에 있는 애들도 공감이 안 되니까 박수를 안 쳐요. 그 옆에 있는 애들도 그러다 박수! 그러니까 따로 치고 있어요. 무죄라고 그 난리를 치다가 파기환송한다니까 또 무식한 것들이 껴있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애들이 파기환송한다니까 다시 무죄주란 얘기인가? 그 이제 좀 아는 애들이 이제 알려주는 거야. 야, 이거 조졌어. 유죄 때리려고 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거야. 걔들 표정 봐봐요. 그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구속 취소 2번 이겼어요. 지금 구속 취소되실 줄 알았어요, 대통령께서? 공수처가 3,000마리 데리고서 죄 없는 현직 대통령 체포한다고 그 지랄 떨을 때 유튜버들 어떻게 했습니까? 김문수 거기 가서 막았나요? 한덕수 거기 가서 막았나요? 전유관이 거기 가서 막았나요? 전환길이? 김성원이 거기 가서 막았나요? 안정권이 거기 가서 막았나요? 배인규하고 신혜식이하고 정광훈이하고 집회한다고 다 떠들고 있었죠. 옆에서. 다 필요 없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의 가장 큰 도구이자 수단은 사법기관입니다. 그 사법기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의를 실현하실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는 죄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은 정의 그 자체였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사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지지하는 것들은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저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일 감정 버리십시오. 지금까지 배웠던 게 다 쓰레기 역사관이었습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걸릴 놈이 하나, 부류가 하나 더 생겼어요. 역사 배웠다는 애들을 다 걸르려고요. 대학교에서 역사 전공했다는 애들 보니까 반일 감정에 쪄들어 있더라고요. 전환길이도 그렇죠. 반일 감정이 있는 것들이 저는 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일본 대사한테 그랬나 봅니다. 자기가 배웠던 역사가 잘못됐던 것 같다고. 변호사 때 일본을 가보니까 근면함과 성실함에 반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역사가 잘못됐던 것 같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자기는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잖아요. 거짓말은 어쩔 수가 없는 바봐요. 어쨌든 5월 15일 이재명이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루속히 사법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휴일이고 내일도 휴일이고 글피도 모레도 이제 휴일이죠. 그래서 푹 좀 쉬시고, 애국 가신다고 너무 애들 많으셨잖아요. 너무 쓰셨고, 우리 새샘교회 온오프라인 성도님들 참 너무 애쓰셨습니다. 너무 애쓰셨고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희망 가집시다. 결코 버리지 맙시다. 2번이나 이겼어요. 이례적으로 2번이나 이겼잖아요. 다행인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명이 유죄받는 날 전날 당일날이었죠. 당일날 축배를 좀 들었다고 합니다. 아크로비스타 1층에서. 그래서 이제 수요일쯤 목요일쯤 해서 좀 선물하고 이렇게 편지를 좀 하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다행입니다. 화장실 가시는 뒷모습이 찍혔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이게 팔다리 이렇게 하시고 걸으시는 게 있어가지고 다행입니다. 그래도 잘 지내시는 거를 보니 참 다행입니다. 우리 새샘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복귀를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외치겠습니다. 하여튼 이 한 주 평온한 한 주 또 보내시고 힘내셔서 정의의 이름이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이 한 주를 열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셔 주시옵고 강복 위에 강복을 내리셔 주셔서 이 한 주 더욱 윤택한 삶 가운데 아버지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아버지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셔 주셨고, 오직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는 한 주 한 주로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시고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기통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몽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